네, 지난 시간에 중단원 학습 점검을 함으로써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일단 함수의 극한 정리가 좀 되셨나요? 자, 일단 함수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자, 하나가 정해지면 다른 하나가 뭐다? 따라 정해지는 관계가 뭐였다? 함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함수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특히 제가 이 지우개를 던졌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우개를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이 지우개에 뭐가 변하고 있죠? 자, 위치가 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물건을 던지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우리가 무슨 선이다? 자, 포물선이 됐고, 이 포물선은 뭐로 나타낼 수가 있냐면 바로 함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모든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함수로 표현한 거고요. 자, 우리가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였냐면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 찰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어떤 값에 가까이 가요. 자, 그러면 y 값이, 즉 fx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어디 한없이 가까이 가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걸 뭐라 불렀다? 예, 수렴이라 불렀고요. 이게 막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상태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에 가는지 몰라. 자, 이런 걸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발산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찰나에 대해서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바로 극한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특히, 자, 무슨 극한과? 그렇죠? 우극한과 뭐다? 정극한. 왜냐하면 어떤 것에 가까이 갈 때는요, 이 값보다 큰 값에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작은 값에서 가까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이 어떻게 됐어요? 같아야지만 뭐가 된다?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값이란 말도 배웠고 극한 값도 배웠는데 특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프가 끊겨요. 자, 끊기는 걸 뭐라 불렀다? 그죠? 불연속. 만약 안 끊기면 어떻게 된다? 연속의 개념이죠. 그래서 그 상태, 그 순간의 상태가 이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어는 뭐냐면 제목 자체가 뭐다? 함수의 연속이죠. 그러면 함수의 연속에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뒤에 미분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까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연속 부분을 보시면 자,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0.74도 올랐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비도 좀 많이 내렸죠, 그죠? 자, 40년간 우리나라 해역의 평균 해수면의 높이는 약 10cm 상승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기온이 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해수면의 높이도 뭐다? 변하잖아, 그지? 자,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간다든가 기온이 변하는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됐어요? 뭐 1도, 2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온이 계속 변하면 뭐도 따라서 변한다. 그리고 해수면의 높이도 계속 변해요. 자,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건 뭐다? 바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뭐다?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택시 타보셨나요? 학생들은 택시 탈 일이 잘 없긴 한데 그 택시 요금이나 여러분들 주차 요금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통 미터기라고 하죠. 택시를 타면 이게 그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과 거리가 지나야지만 어떻게 돼요? 착착착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되냐면 연속일까요? 자, 그러면 불연속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연속하고 불연속이 왜 중요하냐면 그 순간 극한, 그러니까 x가 어디 가까이 갈 때, 시간이 어디 가까이 갈 때 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어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함수의 연속이고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속과 불연속을 뭐로 수학적으로 그럼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럼 연속은 우리 국어는 뭐가 되죠? 그죠? 안 끊기고 쭉 있는 거 맞아요. 불연속은 끊긴 거잖아요, 그지? 자, 근데 그건 국어하고 미술이니까 그림 쪽인 거고요.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에 그죠? 빙하가 많이 녹아가지고 빙산하고 우리가 북극곰이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북극곰 우리 지켜줘야 되는데 자연환경도 좀 생각해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준비학성은 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었는데 함수의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뭐다? x의 범위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1번하고 2번이 자, 1번은 무슨 함수죠? 그죠?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바로 분수함수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2번은 무슨 함수죠? 네, 무리함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특징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분수함수의 특징은 뭐죠? 그죠? 점근선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쌍곡선이 나오는데 그럼 이 쌍곡선이 이어져 있나요?
좀 떨어져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약간 불효율적인 우리가 함수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여기는 무슨 함수다? 무리 함수죠. 네, 무리 함수는 좀 어떤 조건이 있죠? 그죠? 자, 이게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생각하는 게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근호 안, 자, 루트 안이 뭐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x의 범위가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구간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행학습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의형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1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자, y는 x-1분의 x 플러스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말도 없으면 사실은 뭐가 되냐면 정의형은 실수 전체가 되는데 이거는 분수함수이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x-1이 뭐가 돼서는 안 된다?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나와요. 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뭐가 되냐면 정의형이 되고요. 자, 정의형은 집합이죠. 집합은 어떻게 나타내시면 되냐면 자, x-0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x가 1이 아닌 뭐다? 자, 모든 실수가 됩니다. 왜 함수에서 쓰는 우리가 범위는 뭐다? 실수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우리가 분수함수 그래프, 특히 뭐다?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는 순서를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점근선 두 개 찾아야 되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그죠? x-1이 0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1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뭐가 된다? 하나의 점근선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값 배워보신 적 있죠?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우리가 점근선은 뭐가 되냐? 1분의 1이 돼요. 그래서 y가 얼마가 된다? 바로 1이 우리가 점근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뭘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절편을 찾아서, 특히 무슨 절편? y절편을 찾아서 우리가 모양을 결정하시면 돼요. 자, y절편 구해보겠습니다. 자, x에다 0 넣어볼까요? y가 얼마가 나옵니까? 자,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절편을 구하면서 모양이 결정이 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는 분수함수는 이렇게 그리든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지? 자, 근데 y절편이 여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끊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절대 이 직선하고 만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x가 1이 아닌 모든 수.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정의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분수함수의 우리가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함수라고요? 그죠? 우리가 바로 무리 함수가 됩니다. 자, y는 자, 루트 x-3 더하기 2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그러면 우리가 평행 이동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자, 기본형이 뭐죠? 자, 이거는 기본형은 뭐가 되냐면 y는 루트 x라는 우리가 함수가 되겠고요. 이것을 어떻게 평행 이동했습니까? 그리고 x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x-3이 들어가 있단 말은 x축 방향으로 3만큼, 자,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y는 루트 x 그래프는 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어져 있는 포물선의 절반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점이 사실은 무슨 점이라고 볼 수가 있냐면 꼭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원래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꼭지점이고, 자, 이렇게 일사분면 쪽을 향하는 우리가 그래프가 y는 x가 루트 x가 됩니다. 그럼 요거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자, 보세요. 그럼 0,0이 어떻게 되겠어요? 3, 얼마로? 2로 이동하고요. 자,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양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바로 여기는 무리함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거지만 이렇게 그래프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안 그려도 여기서 뭐가 자동적으로 나오냐면 자, 정의역이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그럼 아까 그러면 다시 살려볼까요? 자, 그러면 3,2가 꼭지점이고요. 이렇게 되잖아, 맞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x 범위가 뭐가 되냐면 바로 정의역이 되는데 보시면 어떻게 되죠? 자, 이거보다 어느 쪽? 자,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바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의 정의역은 뭐가 되냐면 x는 뭐다?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우리가 정의역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 무리함수는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실수 범위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정의역도 실수 범위, 공역도 실수 범위인 것이 함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루트 안에 있는 근호 안에 있는 부분이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는 무엇보다
자, 3보다 크거나 같죠? 자, 그리고 여기 정의역은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합기호를 표시해 주시면 이게 바로 무리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가 1차 함수나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의역이 실수 전체에 대해서 그래프가 쫙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수함수하고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특정한 구간에서 특정한 범위에서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은 뭐냐면 자, 다음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1번 살펴보겠습니다. y는 3x제곱 마이너스 1이 돼 있죠. 자, 만약에 여기는 괄호 부분이 사실은 뭐다? 정의역이 제한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정의역이 아무도 적혀 있지 않다. 그럼 이건 뭐냐면 실수 전체 범위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3 때 배우셨겠지만 이 참조 같은 게 일반적으로 최대값만 있든지 최소값만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자, 이 그래프는 안 그려봐도 그러니까 대충 모양만 봐도 어떻게 돼? 아래로 볼록하게 되죠. 맞죠? 그러면 어디에서? 자, 바로 꼭지점의 y좌표가 무슨 값이다? 최소가 되는 거고요. 최대는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자, 우리가 뭘 배우셨냐면 자, 1학년 때 고1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x가 제한이 됐어요. 자, 근데 특히 우리가 양 끝점 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인데 자, 마이너스 1 포함이 되죠. 그리고 2도 포함이 되죠. 그죠? 그럼 양 끝점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최대 최소를 모두 다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만큼 여기는 끝점에서 우리가 이게 값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자,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그죠? 우리가 꼭지점이 뭐가 되냐면 0,-1이 되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진 이런 우리가 바로 포물선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x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요? 자, 이렇게 그려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하면 최소값만 마이너스 1을 가지겠죠? 자, 근데 x가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저 x절편은 자, y 값이 0일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x제곱이 3분의 1이 돼서 x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고 여기가 얼마다? 루트 3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루트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1.732 정도 되잖아. 그죠? 그럼 1.732면 요거는 뭐보다는 좀 더 작냐면 1보다는 좀 더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요쯤 돼 있는 것이 뭐다?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루트 3분의 1이 1보다 뭐다? 작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 정도 있고요. 자, 2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좀 더 큰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잘리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세 점에서 우리가 비교하셔야 돼요. 어떤 점? 자, 이 끝점, 그리고 꼭지점. 자, 여기서 우리 y값을 비교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되겠죠? f-1과 그 다음에 여기서 뭐다? f0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f 얼마? 2에서 그 값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값에서 우리가 어떤 y값을 가지는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끝점에서.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3 빼기 1이니까 2가 되는 거고요. f1을 구하시면 3, 4, 12에서 1을 빼면 얼마다? 1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 얼마죠? 네, 최대값 11. 자, 최소값 얼마다? 네,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2차 함수는 최대값이나 최소값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는데 이렇게 끝값이 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최대 최소를 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1번이에요. 2번도 보면 비슷한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일단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y는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되고요. 자, 근데 x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2에서 4 사이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그러면 최고차 계수가 뭐다? 음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무슨 값만? 그죠? 최대값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배우겠는데 그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이 두 개 항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드시죠.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자, 더하기 1에 빼기 1 바로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개로 완전 제곱을 만들어 주시고 밖으로 1이 나가요. 그럼 얼마다? 6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떤 포물선이 되냐면 자, 꼭지점의 좌표가 뭡니까? 그죠? 1,6이고 y절편이 얼마다? 5가 되는 이런 우리가 포물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한이 되네요. 자, x가 어디에서? 자, 2에서 4죠? 그러면 2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우리가 여기 있는 꼭지점이 이 범위에 들어가지가 않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2에서 4 사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꼭지점이 여기에 있는 주어진 x범위 있었기 때문에 3점을 비교했죠. 근데 여기서는 몇 점만? 2점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자, F2하고 F4만 우리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F2하고 F4를 구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F2는 그죠? 마이너스 4 더하기 4 더하기 5가 돼서 얼마다?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F4는 어떻게 되겠어요? F4는. 그죠? 우리가 마이너스 16 더하기 얼마다? 8 더하기 5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그렸지만 왜 대충 그릴 수가 있었냐면 여기 분명히 4가 뭐 음수가 나올 것 같아서. 자, 그래서 그리고 요거 x절편 구하면요. 어디에서 어디 사이가 나오면 2에서 4 사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2에서 함수값이 뭐다? 양수. 자, 4에서 함수값은 뭐다? 음수.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무슨 축을 지날 수밖에 없겠어요? x축을 지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것도 나중에 사이값 정리라고 해서 우리가 배우시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참수는 자, 연속함수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분수함수나 무리함수가 좀 다르죠. 하지만 우리 이럴 때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만 존재를 했는데 자, 정의역이 제한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최대 최소를 다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함수의 연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앞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연속은 국어상으로서는 어떻게 됐어요? 끊어지지 않는다. 자, 그림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고 분명히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여기 보시면 이제 3가지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거 함수의 극한할 때 우리가 보셨던 그런 그래프죠. 자, 보겠습니다. 자, 3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자, 1번. 자, x는 1에서 정의된 함수를 말하죠. 자, 정의됐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수값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x는 1. 자, 요거 1,1 보이시죠? 예, 그럼 요거는 자, 우리가 바로 fx는 자, y는 fx는 우리가 바로 정의가 돼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서 1에서 함수값 있나요? 비어 있죠? 그럼 요거는 정의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프. 자, f1 있나요? 그죠? 1일 때 보시면 여기 있네요. 1,2라는 점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y는 hx도 우리가 바로 x는 1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를 물었는데요. 실제로는 뭐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됐죠. 자, 이건 어떻게 되죠? 자, 1에서 큰 쪽으로 갈 때 1로 가고 있고요. 1에서 작은 쪽으로 갈 때 역시 1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2번도 어떻게 되냐면 y는 fx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gx 볼게요. gx도 x가 1보다 큰 쪽에서 우극한으로 가니까 y도 1로 가고 있고요. 왼쪽에서, 그러니까 작은 쪽에서 가더라도 얼마? 1 가까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는 gx는 함수값은 없지만 어떻게 되죠? 그죠? 우리가 극한값은 존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있는 건 뭐죠? 그죠? 우극한은 얼마? 2. 자, 좌극한은 얼마? 1. 자, 그래서 이거 극한값 존재 안 한다고 앞에서 배웠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볼게요. x는 1에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함수를 말하래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다 우리가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연속함수니까 맞죠? 자, 이거는요 불연속이에요. 우리 끊어졌잖아. 이것도 뭐다? 당연히 불연속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조건, 3가지 조건이 우리가 만족이 되면 우리가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연속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별표 10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1번은요 함수 fx가 x는 a에서 정의된답니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함수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뭐가 존재해야 되죠? 자, 극한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되냐면 바로 그 두 개가, 자, 두 개가 뭐죠? 함수값과 극한값입니다. 그 두 개가 같을 때 이건 뭐다? 수학적인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나 우리가 국어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연속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불연속이라고 하는데, 불연속은 뭐냐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않으면 뭐다? 불연속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제 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앞에서는 극한값을 가릴 때 누구 했지만 제일 처음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제 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번에 fx가 있는데요. 자, fx x제곱 마이너스 3x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가 이 참수는요 그냥 뭐다 연속 함수가 맞습니다. 그죠? 왜 끊어진 데가 없잖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더라도. 그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단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1단계. 자, 뭘 구합니까? 그죠? x는 2에서 정의되느냐 물었거든요. 그럼 일단 뭘 구하시면 되냐면 함수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함수값을 딱 구하시면 4 빼기 6이 돼서 얼마다? 우리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다? 바로 x는 2에서 뭐 된다? 자, 정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끊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 구하시면 극한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x에다 2를 넣었죠, 그죠? 그러면 4 빼기 얼마다? 역시 6이어서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그럼 3단계를 보시면 1, 2단계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미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3x를 한 값이나 f 얼마나 이나 뭐하다? 같지요? 자, 따라서 얘는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fx는 어디에서 그렇죠? 2라는 시점에서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끊기지 않았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세 단계죠. 우리가 함수값 존재하느냐, 극한값 존재하느냐, 두 개가 같느냐를 봤을 때 같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어떨 때 불연속이 되냐면요. 이렇게 2번 gx처럼 뭐다? 구간이 나눠져 있죠, 그죠? 이 함수가 분리가 됐을 때는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g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번에는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자, x 플러스 1이, 그러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 gx가 우리가 x가 2보다 작으면 뭐다? x가 된다라고 우리가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복습 삼아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어떻게 그렸었죠? 다행히 몇 차 함수다? 1차 함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그렸었냐면, 자, x는 2를 기준으로 해서, 자, 만약에 요거는 y는 x 플러스 1이잖아요? 자, 그러면 y절편이 얼마다 1이고, 자, 그 다음에 x절편을 구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x에 대해 2 넣어보세요. 2대 2하면 얼마죠? 3. 자, 그래서 요거는 2,3을 지나는 요런 직선이 됩니다. 그런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지워지고요. 자, 이거 2가 들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린다고 지난번에 다 배우셨고요. 자, 그 다음에 y는 x입니다. y는 x는 원래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자, 그래서 2, 뭘 지나게 되냐면 2,2를 지나게 되어 있는데, 이때 x가 2보다 작대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2보다 작으면 이쪽 부분만 본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자, 딱 보자마자 뭐다? 우리가 끊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도 뭐가 된다? 불연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럼 1단계 뭐였죠? 그쵸? 우리가 F가 아니죠. GX니까. 자, 2에서 정의가 되느냐를 봐야 돼요. 자, 2에서 함수값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2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2를 대입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일단 3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X는 2에서 뭐는 된다? 정의는 됩니다. 왜 함수값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번에는 극한값을 봐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함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무슨 값? 우극한하고 뭐다? 우리가 좌극한 값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극한을 구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극한은 x가 2보다 큰 쪽에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gx가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1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입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죠? 2를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프상에도 3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좌극한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작은 부분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함수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답은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2단계에서 벌써 걸리네. 자, 바로 x가 2 플러스 우극한일 때 하고요. 자, 뭐 하고? 자, 좌극한일 때 하고 뭐다? 우리가 다르죠, 그죠? 그러면 2단계에서 막혔어. 2단계란 말은 극한값이 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밑에 사실 3단계를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자, 수학적으로 뭐다? 우리가 이렇게 불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식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연속은요, 수학적으로 보면 단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1번이 굉장히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1단계. 자, 0에서 우리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 F0이 존재하느냐, 자, 그 다음 극한값 존재하느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fx하고 함수값하고 극한값 같으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번, 자, fx는 x 플러스 2네요. 자, 몇 차 함수?
1차 함수. 자, 1차 함수는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다 배웠지만 연속 함수잖아. 그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1단계. 자, 뭐라고요? 자, 0에서니까 F0 있습니까? 있죠? 2.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극한값을 물었는데요. 자, 어디에서? 0에서의 극한값.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이게 이것처럼 나눠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떻게? 예, 함수값처럼 구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얼마가 되냐면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1단계도 0, 2단계도 0, 0이 아니고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 뭐가 되죠? 그렇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2하고 우리가 f 제로하고 같으냐? 그러면 그게 뭐로 같죠? 2로 같아요. 예, 그래서 또 위에다가 빼먹은 건 뭐냐면, 자, x는 0에서 뭐다? 정의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fx는 어디에서? 자, x는 0에서 뭐 하다? 수학적으로 이제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2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2번은 함수가 나눠져 있죠? 자, 그럼 2번은 자, fx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x가 0보다 0이 아니면, x가 0이 아니면 x제곱이고요. x는 0이면 얼마다? 1이다라고 되어 있는 자, 그런 우리가 겁니다. 자, 그럼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까요? 그렇죠. 일단은 여기 뭐 yx 제곱이니까 이런 포물선이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x가 0이 아니면 요거래요. 그럼 어떻게 되면 x는 0에서는 그러면은 함수값이 여기서는 원래는 0이 나와야 되는데 0이 아닐 때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0이면 얼마다? 그냥 1이라고 해놨네요. 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럼 살펴볼게요. 자, 1단계 f 우리가 제로가 있는지 봐야 돼요. 자, f0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분명 f0일 때 1이라고 우리가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x는 어디에서? 0에서 자, 정의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극한값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는 우극한 자극한을 다 보셔야 되는데 x가 0 플러스 0, 우극한일 때도 fx는 어떻게 되냐면, 자, 0보다 0이 아니니까 어차피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가까이 간다, 그죠? 그래서 우극한도 이렇게 가는 거고 좌극한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극한도 얼마다? 0. 자, 그 다음에 좌극한도 얼마가 되겠어요? 자, 이때는 우리가 얼마다? 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fx 자리에다 뭘 넣은 거예요? 그렇죠. x 제곱을 넣더라도 x에다 뭐 대입합니까? 0을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둘 다 0이에요. 따라서 2단계도 성립하네요. 자, 왜냐면 이때는 리미트 x0 플러스 fx 한 거나, 자, 우극한이나 뭐나 우리가 좌극한이나 뭐 하다 우리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3단계로 넘어갑시다. 3단계 여기 좀 쓸게요. 미안합니다. 판석이 좀 잘못됐네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3단계는 리미트 x 0으로 갈 때 극한값하고 극한값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극한값은 우리가 여기 빼먹었는데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때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어떠냐? 같으냐? 같습니까? 다르죠. 왜냐면 얘는 0이고 얘는 뭐다? 1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3단계에서 딱 걸려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아까 여러분들 3개 중에 한 개라도 만족 안 하면 불연속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5가 되는데 여기서 뭐다? x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속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몇 단계? 3단계를 거쳐서 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자, 바로 연속함수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아까 우리가 분수함수나 우리가 저기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특정한 뭐다 구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구간이라면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로 나타냈냐면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나타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양 끝점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근데 양 끝점이 주어질 때도 양 끝점이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 뭐다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특정한 두 개의 수에서 나오는 구간이 우리가 부등식으로 나타내도 모두 몇 가지라고 볼 수가 있냐면 4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표시하려니까 굉장히 좀 귀찮잖아.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하는 것을 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x에 대해서 y가 결정이 되니까 x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범위로 나타내는 건 뭐다? 구간이라고 했는데, 자, 이건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잖아. 예,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이렇게 소괄호를 써요. 소괄호를 쓰면 뭐가 되냐면, 자, A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대괄호 보이시죠? 이 대괄호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요 끝값을 뭐다? 포함한다,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둘 다 없죠? 그럼 둘 다 소괄호야. 자, 둘 다 포함이 되죠? 그러면 둘 다 뭐다? 대괄호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A는 포함이 안 되는데 B는 포함이 되잖아. 그럼 A에서는 이렇게 소괄호. 자, B는 들어가죠? 대괄호. 자, 그 다음 A가 들어가고 B가 안 들어갈 때는 A의 대괄호, B가 소괄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수직선에 나타내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집합으로 나타나거나 부등호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순서쌍처럼 해가지고 괄호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이제 함수의 연속 함수에서 구간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A, B의 소괄호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A, B가 포함이 안 되잖아, 맞죠?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우리가 끝값을 알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걸 뭐가 되냐면 열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A, B 한없이 가까이 가지면 A, B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치? 자, 그 다음 이렇게 A, B를 포함하면 어떻게 되냐면 끝점이 딱 정해져 버리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닫힌 구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쪽만 이렇게 열려 있거나 닫혀 있으면 뭐가 되냐면 반 열린 구간 또는 반 닫힌 구간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부등식을 이용해서 구간을 나타냈는데, 이제는 순서쌍인데 뭐다? 괄호를 나타내므로써 구간을 나타낸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구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두 수 사이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 부등식에서 뭐가 되겠어요? x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어떤 수 하나만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범위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x가 a보다 크대요. 자,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수직선에 나타내면 a보다 크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x만 봤을 때는 어느 상태로 간다고 볼 수가 있냐면 무한대 상태로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a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럼 소괄호에서 a 나타내고요. 저기는 뭐다? 예, 오른쪽 끝은 무한대입니다. 근데 무한대에서는 닫힐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요. 자,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수직선에 나타내면 a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상태로? 예, 무한대 상태로 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a는 지금 어떻게 된다? 닫혀야 되네요. 왜냐면 들어갔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대괄호를 써주시고요. 그다음 무한대는 이제 열려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자, 이런 경우도 생기겠죠? 이번에 a보다 뭐하다? 작다. 그럼 a보다 작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그럼 어느 상태로 가는 거죠? 자, 마이너스 무한대 상태로 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왼쪽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고요. 자, A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조금 안 들어가면 이렇게 소괄호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가 a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포함해서 이렇게 작은 쪽이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왼쪽은 열려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a는 어떻게 될까? 자, 들어가죠? 그럼 이때는 뭐다? 네, 닫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건 이렇게 뭐다? 이제 순서상 괄호를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실수 전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왼쪽은 마이너스 무한대, 오른쪽은 뭐다? 무한대죠. 그래서 요건 이제 실수 전체 집합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수소로 확인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왔던 걸 조금 단순화시켜서 기호로 나타내겠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너무 길면 좀 귀찮잖아요, 그죠? 자, 그럼 fx가, 자, 스스로 확인해 볼게. 1-x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안 그려도 우리가 정의역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자, 근호안이 뭐다? 0보다 뭐하다? 예, 크거나 같은 것이 우리가 바로 정의역이 되죠. 그러면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뭐다? 1보다 우리가 뭐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이 뭐가 되냐면, 자, 바로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나타냈어요. 맞죠? 이게 굉장히 좀 귀찮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1보다 뭐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간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디까지다? 1까지인데, 자, 1은 뭐다? 들어가죠? 이것도 닫혀야 돼요. 그래서 구간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얼마? 1 들어가면 되겠죠? 1 맞아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2번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구간의 기호로 나타내봐. 그래서 우리가 준비 학습에서 뭘 했었냐면 바로 분수함수하고 뭐다 도기함수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럼 1번 자 볼게요. fx가 x분의 1이랍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그죠? 자, 우리가 앞에서 나타낸 건 뭐냐면 자,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게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시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왔으니까.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자, 바로 0까지입니다. 맞습니까? 왜 0이 되면 안 됩니까? 그럼 0이 어떻게 되냐면요. 어디에서? 0에서부터 어디까지? 무한대 사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으로 나타나면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간이 두 개로 나뉘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저 무리함수네요. 그죠? 그러면 fx가 뭐라고 되어 있죠? 루트 x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 원래 정의역은 어떻게 나타냈죠? 앞에서?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부등식을 이렇게 이용해서 정의역을 나타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주시면 x는 뭐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나타내면 마이너스 3보다 뭐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내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구간으로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마이너스 3 어떻게 돼? 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이게 닫힌 구간이 되겠고요. 자, 계속 가요. 그럼 뭐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에 우리가 정의역은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